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행복 호르몬, 또 환경 호르몬 이런 얘기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해드렸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예, 내분비계 교란물질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고엽제,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 고엽제 그런 데서 그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하려고. 에너지. 왜 에너지가 나오냐 그러면은 요새 가장 관심사가 기후 변화지요. 기후가 바뀌니까 이게 특이한 일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런다. 뭐 춥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어떤 때 덥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다가 점점 바다 물 높이가 높아지고 뭐 이래서 그 바닷가가 다 물에 잠기기도 한다고 앞으로 그럴 거라고 걱정하고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하고 관계가 깊은 거예요. 왜 기후 변화가 생기느냐? 그 이유는 이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쉴 때 내뱉는 것도 그렇고, 또 장작불 태워도 그렇고, 석탄불 태워도 그렇고, 석유 태워도 그렇고 타면서 CO2,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방출돼 가지고 그게 지구를 비닐하우스처럼 덮어가지고 온난화가 일어난다, 지구가 더워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리고 지금도 관심이 큰데, 그런 문제에서 이제 에너지가 그런 지구를 덥게 하는, 지구를 온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교수님 여기 따뜻하게 드세요. 예, 감사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체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원자폭탄 얘기 들어보셨죠? 예. 수소폭탄. 예. 예, 원자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은 일본에서 우리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일본에 떨어졌고,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일본 어디 떨어졌죠? 히로시마에 떨어지고 또 어디? 나가사키에. 그걸 이제 1945년도에 8월 달에 그걸 이제 8월 6일하고 8월 9일 날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다 먼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 터뜨리고 8월 9일 날은 나가사키에다 떨어뜨리고.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것은 우라늄 원자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플루토늄 원자탄. 근데 그 두 원자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 사상자가 히로시마에 얼마가 나왔냐 그러면은 그 대략해서 8만에서 17만까지 사이에 뭐 10몇만쯤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사상자가. 그리고 나가사키는 좀 더 적어가지고 4만에서 8만 사이에 인구들이 이렇게 해를 입었다고. 근데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 되게 4만 8천, 4만에서 8만까지. 그러니까 한 방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서로 이제 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또 서로 이제 워낙 세니까 러시아도, 소련이죠, 옛날에 러시아도 그렇고 원자폭탄 개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소폭탄도 그렇고. 근데 북한도 그런다고 그러죠? 북한도 원폭을 만든다고 막 그러고 우리 협박하고. 걔들이, 북한 애들이 원자폭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협박하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어렵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원자폭탄 이런 것들이 핵폭탄,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폭탄, 수소폭탄이나 핵폭탄, 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원자에 우리가 그 산소든지 수소든지 또 이런 원자의 중심에는 핵이 있고 바깥에는 이제 그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잘 생각해 보면 양파 속에는 핵이 있고 겉에 있는 껍질들은 그게 전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원자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핵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이 또 융합하는 거예요. 핵융합, 분열과 융합.
그래서 원자 폭탄은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 수소 폭탄은 핵이 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 핵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근데 그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그게 이제 폭발력이 커가지고 뭐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죠. 전쟁 무기가 되는 거죠. 그 큰 에너지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큰 에너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몰라도 되지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유명한 과학자가 그 에너지의 양, 에너지는 E 이꼬르 mc 제곱 그래가지고 m은 질량, c는 광속,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그거의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한 것이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 원자 폭탄이 터지면서 나오는 질량 감소가 그게 에너지로 바뀌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폭발성이 커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실제 일본에서 일어난 거니까.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 덕분에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런 해방이 되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가 핵 무장을 해가지고 또 그 있는 거 터지면 지구가 다 없어져도 남을 만큼 핵 무기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전쟁을 또 하고 있어요. 어디하고 하고 있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하고 있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이스라엘도 가담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이제 미국은 또 이제 그거 쓰지 말고 평화를 자꾸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란을 또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세계 전쟁이 끝이지 않는데 그 속에는 원폭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자 폭탄은 프로토늄이든지 우라늄이든지 우라늄도 이제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어. 동위원소란 말은 그 속에 중성자 수가 핵 속에 중성자 수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235라고 하는 거는 핵폭탄의 중요한 문제. 우라늄 280은 258은 흔히 많이 있는 거니까 안전한 건데 우라늄 253이 255 그것이 굉장히 이제 해로운 거지. 235냐, 238이냐, 그 동위원소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폭탄이지만은 요즘에는 그걸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원자 폭탄을 이용해가지고 잘 천천히 열을 내게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알죠? 그죠? 우리 한국에 지금 쓰고 있는 전기도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어. 물론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석탄을 떼는 발전소도 있고 기름을 떼는 발전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름 떼는 발전소가 이제 요새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석유가 수입이 어려우니까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떼서 하는 발전소, 화력 발전소인데 그게 또 이제 가동을 많이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을 안 하고 왜 핵폐기물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서서히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줄여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 한전이 빚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빚이 지금 많은데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외국에도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자고 하다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지금은 또 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또 체코라든지 이런 데다가 원전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원자 폭탄을 세게 터져가지고서 에너지를
금방 많이 방출해가지고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터지게 하는 그러한 우라늄 235의 양을 줄인다든가 또 차갑게 한다든가 해가지고서 서서히 원자 속엔 핵이 분열을 하도록 해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내서 그 에너지가 물을 높여가지고 그거를 터빈을 기체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폭탄에 이어서 원자폭탄을 평화적으로 잘 쓰게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뭐냐? 수소폭탄은 아까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야. 핵융합. 핵융합이 뭐냐? 그 수소 가운데 이제 그냥 보통 수소가 있고 수소의 중심에 핵이 있고 그 핵 속에 양성자 플러스를 뗀 양성자가 한 개 있고 또 두 개 있고 세 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게 중수소, 세 개 있는 게 삼중수소 그래요. 이거 이제 일본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그 지진 때문에 그냥 피해를 입어가지고 물을 가둬놨었잖아요. 바닷물을 그거를 풀어놓는다고 할 때 막 난리가 났었죠. 거기에 왜 난리가 나냐면 거기에 삼중수소, 이중수소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바다에 흘러나오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그 폐기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 검사하고 오래돼서 작년 몇 년 전이죠? 재작년인가 그 물을 바다에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걱정이 돼가지고 소금 사는 파당이 있었죠? 소금 사재기. 왜냐면 소금 속에 그 수소, 아까 얘기한 삼중수소가 들어있으면은 그게 방사선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해롭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살려고 막 소금 값이 확 뛰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일본서 그거 물 다 바다에다 내보내도 소금 사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걱정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빨리빨리 뭐를 참 잘하는데 어떤 그 염려증이 심해. 옛날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데모 많이 했죠? 네, 데모. 왜? 그거 오면은 뭐 걸린다고? 미국 소고기 먹으면 뭐 걸려요? 광우병 걸린다. 그래가지고 확 데모하고 그때 누구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수입해 오잖아요. 괜찮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 과잉 염려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쁜 병이 있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알아요? 건강 염려증. 그게 암보다 더 무섭대요. 염려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염려해가지고. 당뇨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걱정할 거 없어. 약 먹으면 되잖아요, 여기. 예. 약 먹으면 되는데, 그것만 걸렸다 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을. 그래가지고 막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염려,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사재기하고 소금값도 오르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있었던데, 그래 이제 바닷물 속에 삼중수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폭탄은 그 삼중수소, 이중수소를 융합을 시켜. 합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가스. 그 수소가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핵이 융합돼가지고 핵이 수소 핵 두 개가 딱 하나의 핵이 돼버려. 헬륨 핵이 돼버려. 그럼 헬륨이 되는 거지. 헬륨은 여러분들 다 풍선들 있죠? 풍선, 하늘로만 올라가는 풍선 있죠? 그건 헬륨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수소를 넣었었는데 수소는 또 그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헬륨을 쓰는 거죠. 헬륨 가스. 그러니까 헬륨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핵이 융합해가지고 헬륨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바닷속에 조금씩 들어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드니까 이게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안전해요. 안전한데 수소폭탄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삼중수소 2개, 이중수소 이런 거를 2개 같이 합해가지고 열을 가해줘야 돼. 그 핵융합로라고 그러는데 핵융합로 원자로와 같이 핵융합로 속에다가 열을 얼마쯤 가해줘야 되냐면 1억도 1억이라고 그러면 엄청 100도만 돼도 뜨거워가지고 안 되는데 1억도를 가해줘야 수소 핵에 있는데 그 전자가 나가가지고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 수소에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핵이 만나가지고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도의 열을 가해줄 때 폭탄으로서는 문제가 없어. 폭탄 터질 때 뭐 뜨거워가지고 폭탄이니까. 그런데 그걸 발전에 쓰고 싶을 때에는 1억도를 나가는 원자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1억도에 견디는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수소폭탄은 만들었지만은 수소 핵융합 발전소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연구를 자꾸 세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핵융합 원자로라고 하는 그런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는데 거기에다 뭘 쓰냐면 텅그스텐을 썼어. 텅그스텐. 그러니까 텅그스텐을 쓰니까 그게 꽤 높은 온도에 가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아직도 부족해. 아직 부족해. 그런데 그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 수소를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로 만들어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꿈이야. 비전이야, 비전.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도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그런 기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성에 있어요. 유성단지에. 연구단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핵융합 기술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수소 폭탄 대신에 수소로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재밌는 얘기지만은 수소폭탄이 폭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태양에서 햇빛이 나오고 있죠? 그게 태양에서 수소폭탄이 터져가지고서 계속 터지면서 에너지를 지구에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겉에서 그냥 계속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럼 그것이 빛이 되고 열이 되고 해가지고 지구로 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햇빛이 나게 해주고 따뜻한 빛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열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소폭탄이 태양에서 터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수소폭탄 같은 건데 그런 태양 같은 건데 우리가 어떤 원자로 어떤 기구 속에서 터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를 쓰자, 전기를 쓰자 하는 게 아까 얘기한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원.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해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그 20년은 한국 기술 때문에 앞당겨졌다. 지금은 안 만들어 못해.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2050년도쯤 되면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수소폭탄을 에너지로 만드는 거를 한 20-30년 후면 될 거다. 지금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한국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핵융합 연구소 그래가지고 규모가 작았었는데 지금 확대시켜가지고 사람도 많이 써가지고 연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대전의 관광지로서 핵융합 연구원이라고 한 것이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라고 한 것에 관광 코스로도 넣어놓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전에 오면은 연구단지 들리면서
그 앞에 가서 뭐 속엔 자세히 못 보지만은 그것도 대충 훑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세계에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미국의 그런 연구소, 그런 회사 이런 것들이 핵융합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우리가 그 1억도 올리는데 1억도 안 올리고 그거를 핵융합을 시킬 수 있는 걸 쫙 연구해가지고 그게 발견되면은 엄청난 떼돈을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회사들의 주식값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래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 미국에서 핵융합을 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그 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 다 녹아버리니까 그 원자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촉매를 이용하면은 온도를 낮춰도 그것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촉매를 만들어냈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허위였어. 거짓이었어. 못 만들었어. 촉매만 만들어내면은 어떤 촉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촉매도 발견하려고 그러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한국에도 지금 대전에서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연구하고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떨어질까 같을까? 같거나 좀 앞섰어요. 한국이 대단하죠. 한국의 과학 기술이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알아져요. 여러분들 뭐 따질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느낄 수가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공원에 가봤어요? 공원에? 유림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공원 가면은 꽃이 만발했어요.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워. 벚꽃도 펴있죠? 네. 보문산 가면 여기 벚꽃이 또 펴있을 거야. 어쨌든 그런 한국의 이 아름다운 꽃. 이게 한국이 이런 게 우리들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 어렸을 때는 산에 그냥 황토가 그냥 흙이 그냥 있어가지고 막 비만 오면 그냥 흙탕물이 막 내리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다가 뭐 심었어요? 아카시아 심었잖아. 아카시아는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별로 좋지 않은 나무예요. 산에. 그래서 참 아카시아 씨를 받아가지고 또 숙제로 아카시아 씨를 받아오라고 하면 숙제도 내고 그거 해다가 내면 그거다 우리가 심고 막 이래가지고 아카시아를 우선 일단 산에 그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산림 녹화를 시키자고 애를 썼던 산에다가 산림 녹화 이렇게 써놨어. 산림 녹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래. 저게 뭐냐고. 산림 녹화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우리 산에 황폐해 있어가지고 산을 푸르게 하려고 녹화라는 말이라고. 녹화가 푸른 녹자라고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러냐고.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산림 녹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몇 년 사이에 한 50년 지나는 사이에 산림 녹화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황토가 흘러내려오지는 않아. 않고 그 다음에 물론 흙탕물 좀 나오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도 다 바꿔가지고 소나무로 다 해놓고 다 좋은 나무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이런 나무로도 이제 나무를 바꿔놓고 해서 아주 산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런 것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한국의 휴대폰도 삼성 휴대폰도 굉장히 세계에서 알아주고 잘 팔려요. 한국의 반도체도 그렇고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도 그렇고 이런 게 외국에서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지만은 석유를 쓸 돈이 충분히 있어요.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은 이란에서 한국에 난파는 거는 이제 우리는 또 안 되니까 어렵지만은 전쟁만 안 나면은 우리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과학기술, 경제개발을 발전시킨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지 모르는데 서울에 가면 키스트라는 게 있어요. 키스트 알죠? 키스트. 거기서는 이제 그 연구소인데 그 미국의 기술을 갖다가 한국에서
잘 어떻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특허가 끝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지만 또 그 특허에 걸려 있는 물질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조심해가면서 특허에 저촉이 안 될 만큼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그러니까 일종 말하자면 쉽게 하면 카피하는 거지. 정확하게 처음만 원천 기술이 아니라 조금만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서 일부 물질을 사오지만은 나머지 물질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합해서 그걸 하면은 어떤 미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아까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한 거야. 이제 한국이 그걸 세계에 수출할 특허를 피해가면서 우리가 다 개발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개발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술이 결국은 반도체라는 거 또 해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어. 원천 기술. 그래서 그 원천 기술이 있는 거는 사와야 돼. 특허 있는 데서. 특허가 없는 건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잘 활용해서 미국의 특허에 저촉이 안 되고 일본의 특허에 저촉이 안 돼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K-반도체라는 거예요. K-반도체.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그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한국이 이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을 외국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라고 막 그러면서 방위비 더 내라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한국이 발전을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핵 융합 에너지 기술도 세계적 수준에서 별로 뒤처지지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한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빨리 수소폭탄을 원자력 발전소로 핵융합 발전소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인류의 지상 과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점자도서관 들어오시면서 문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래요? 말로 뭐라고 하면서 문 딱 열어주지요. 예? 예? 그게 인공지능이야. 아, 얘가 지금 사람이 지금 오고 있구나. 지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문 안 열어주면은 못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주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말도 해야 된다. 여기는 점자도서관입니다. 하면서 문이 쓱 열리지요. 예, 그게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을 보통 AI라고 그래. AI 들어봤지만이 AI가 무슨 말이냐면은 artificial 인공적으로 artificial이야. I는 intelligence 지능이야. 그거의 첫 자가 AI야. AI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오면서 걔가 문 열어주는데 그냥 될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돼. 반도체라는 말이 뭐예요? 반도체? 그는 반쯤 전기를 통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반도체. 전기를 반쯤. 또 부도체라고. 전기를 안 통하게 하는 거. 부도체. 또 전도체.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거. 근데 이 반도체가 그 인공지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받아가지고 잘 적당히 전기를 많이 흘려보내지 않고 적당히 흘리면서 그런 문 여는 인공지능 현상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타고 오는데도 우리 여기 오는데도 그냥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 신호등 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 주잖아요. 내비게이션한테 우리가 그전에는 어디를 눌러서 주소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말로 점자도서관 가 그러면은 점자도서관 탁 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느냐? 반도체라는. 그게 뭐가 하느냐?
인공지능이냐.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 전기를 통해줘야 돼. 그래서 AI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지금 전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밤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총총히 했다는 거예요. 그 전기를 많이 쓴다. 좀 더 떨어뜨려도 될 텐데 너무 총총히 가로등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기 소비가 많다. 지금 한전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한전은. 그러니까 왜? 국가가 전기세를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전기세를 누진을 붙여. 그래서 많이 쓰면 돈이 많이 올라가. 그런데 산업체라든지 학교는 전기를 많이 써도 누진을 안 붙여.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준 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요즘엔 좀 바뀌었는데 좀 몇 년 전에는 누진율이 세가지고 500kg 한 500kg인가? 300kg인가? 얼마 이상 쓰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좀 줄여주긴 했어요. 가정만 그렇게 하는, 산업체는 안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산업체들이 또 힘들어. 수출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전기세를 많이 못 올려서 어려운데. 이럴 때는 에너지를 우리는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 에너지 절약을 해서 가능한 적게 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에너지 문제가 한국에는 우리 지구 온난화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거 에너지 부족 현상은 석유가 나오면은 참 좋은데 석유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석유 대신에 또 요새 발전소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가 발전소에서 쓰게 되면은 액체 오일 쓰게 되면은 그건 저기에서 잘 정유 공장에서 잘 조절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거 경유를 뽑아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천연가스 직접 수입해 오면 그걸 쓰면은 이제 또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석탄가스, 천연가스로 이제 발전도 하고 다 전기 발전도 하고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입에다가 전기 만들어냈는데 드는 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게 결국은 어디에 결론되냐 그러면은 이제 수소를 가지고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거를 개발시키는 것이 지금 과제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하면 수소를 융합시켜가지고 발전을 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요.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 태양광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태양광 전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물 좀 마시고. 태양광 전지도 수소 전지와 똑같이 태양광 전지도 배출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야.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에 의해서 아까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그 반도체에 닿으면은 그 전기로 바뀌는 거지. 발전을 하는 거지. 그게 태양광 전지야. 햇빛을 받아야 돼. 그 태양광 전지를 하려면은 두 가지가 반도체가 완벽해야 되고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산이 많고 산천초목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처럼 물 흐르는 데가 많고 뭐 이러네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산 쪽
또 바다 쪽, 강 쪽, 변 이런 쪽이 햇빛을 잡아줄 수 있는데요. 그런 데다가 태양광 전지를 설치해야 돼요. 또 집에다 설치도 하지요. 옥상에다 하지요. 옥상에다. 그렇게 해서 햇빛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광 전지를 설치를 했지만은 집에서 쓰게 되면 전기세보다 훨씬 싸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가 참 나빠. 보기 나빠.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고장도 잘 나, 반도체가. 그래서 그걸 또 바꾸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태양광 전지가 완벽하게 되려면은 좁은 면적에서도 에너지를,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계속 지금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발전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갑자기 원자력 발전 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하자 해버리니까 이게 부작용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단기간에, 어떤 대통령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수소폭탄으로 이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는 앞으로 20년 후에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해가 되는 거를 갑자기 내 임기 중에 그걸 크게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걸 빨리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어요. 한참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런 민주당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야. 또 국민의힘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갑자기 뭐 R&D 축소를 해야 된다. R&D 예산 너무 낭비가 된다 해가지고 R&D 예산을 다 깎으니까 연구소하고 회사들이 이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그거 가지고 대학원생들 그 연구비로 주고 이래가지고서 먹여 살려왔던 건데 그걸 자른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는 바람에 얼마나 그냥 또 고통이 심한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뭘 좋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탁 하는 거는 불가능해. 몇 년 걸려야 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빨리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대통령이 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한국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과학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돈만 그냥 막 쓰다가는 게 아깝다, 과학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버리면은 그게 부작용이 더 많은 거지. 어쨌든 이런 것처럼 태양광 전기도 시간이 가면 돼야 돼. 시간이 흘러야 돼.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자동차에 수소 자동차라는 게 있죠.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네. 그런 자동차도 수소가스를 쓰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밖에 나온 것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나와, 물.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수소가스를 만들어내려면은 그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가 필요했죠, 전기가. 수소가스를 수소가스 어디서 만드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천연가스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또 전기 힘을 써야 만들어지는 거지. 또 그걸 어떻게 하다 보면 그걸 또 수소가스 만든다 보면 또 탄산가스도 또 나오게 돼. 그러니까 수소차가 참 좋다. 하지만은 또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스를 가장 좋게 만드는 거는 전기분해야. 전기분해. 전기를 분해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나와. 그러면은 다른 거 뭐 물 속에 물이 H2O니까 그거를 전기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얻을 수 있으니까 깨끗해요. 근데 전기분해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를 쓰게 되면 또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발전소에서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수소가스를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그 사막, 호주 같은데 큰 사막지대가 있어요. 호주는 그 사막지대에다가 태양광 전지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물을 전기분해 시키는 거예요. 그 전기로. 그러면은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수소가스를 또 우리가 들여오면 되는 거지. 한국에서 또 사와야 되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처럼 뭐 산에다 막 하고 막 나무 없애고서 태양광 결제 만들면은 뭐가 문제냐면 또 탄산가스를 나무가 흡수해야 되는데 그럼 나무가 또 없어지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잘 연구하고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그걸 노력하면서 해내야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소차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수소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소 폭탄을 만드는 이중수소, 삼중수소는 어디서 구하느냐? 바다에서 구한다. 바다에서 구하는데 바닷물을 잘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수소와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고 난 다음에 바다에 무슨 피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질문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수소 폭탄을 이제 에너지로 해서 핵융합 에너지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연구해서 그것도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 거기에서는 그런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유성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개인 회사는 아니야. 개인 회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하는 회사야. 국가가 과기부에서 그걸 하는 과학기술통신부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경영을 하는 게 국가연구소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구를 이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할 때까지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럼 그건 국가가 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국가가 잘 할 수 있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발전을 해야 된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틈바구니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런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서도 이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이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됐어요. 됐어요. 됐는데 우리는 한국에 고유한 특성이 있어. 그거를 잘 사귀어야 돼. 어떤 특성이 한국에 있느냐? 한국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한국 사람의 그 민족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너무 그냥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는 뒤에서 빵빵거리는 게 별로 없어. 한국은 앞에서 차가 조금 못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죠. 이게 너무 서두르는 거야. 빨리빨리 하는 거지. 이거를 조금 천천히 슬로우한 거로 바꿔야 돼. 한국 사람들의 기질을 좀 바꿔야 돼. 빨리빨리 안 된다고. 빨리빨리. 이게 워낙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한국의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앞으로는 좀 천천히 슬로우 하는 거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우리의 정신 상태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반도체라고 얘기했지만은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은 작은 거야. 큰 우리가 휴대폰에도 그러니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아까 뭐 OLED라고 LED 그 붙이 가로등 딱 그걸 바꾸고만 하는데 LED 그 OLED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 휴대폰에서 쓰이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OLED의 사이즈를 작은 속에다가 하는 거를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그걸 나노 패터닝이라고 그래. 나노 패터닝.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볼까? 나노 패터닝. 나노가 뭐냐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메터. 10의 마이너스 9승 메터. 그게 나노메터야.
그럼 10에 마이너스 9승메타면은 밀리메타는 1mm는 볼까 말까 하죠? 그런데 마이크로메타는 더 작은 거예요. 그보다 더 1000분의 1 작은 것이 나노메타야. 눈에 안 보여. 그 나노 패터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노 사이즈로 OLED를 만드는 거야. 그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뭐 만들었어. 그거를 한국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거예요. 제 제자가 도이미 박사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애틀리에서 개발해가지고 나노 패터닝을 해가지고 세계적 시범에 나왔어요. 그 나노 패터닝 기술 때문에 우리가 OLED로 휴대폰에서 색깔이 나오는 거라든지 또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한국에 그런 기술을 받쳐진 거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나노 사이즈로 해주면 안 돼.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런 크기로 작게 하는 기술을 잘하는 거야, 한국이.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작게 만드는 거,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걸 참 잘해. 왜 그렇죠? 어려서부터 젓가락질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작게 하는 반도체 사이즈를 작게 해야 되는데 작게 하는 기술을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젓가락으로 콩을 하나 집어먹으라고 하면 못 집어먹어. 여러분들 눈도 잘 안 보이지만 젓가락으로 콩 집을 수 있죠? 네.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이야. 한국 사람 할 수 있는 거야. 미국 사람한테, 일본 사람한테 해보라 그러면 못해? 못해. 한국 사람은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먹어요. 콩을 집어먹어. 그런 한국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 그걸 개발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까 얘기했지만 카이스트와 또 키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이게 다른 기술을 잘 변화시키는 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에 일본에 외국에 가보고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봐요. 그러면 음식 반찬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 다른 게 나와.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꺼졌네? 외국에 가면은 반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한국은 반찬이 많죠. 어려서부터 주부들이 반찬 만드는 기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만든다 할 때 김치가 맛있게 꺼지네. 왜 자꾸 꺼지지? 김치가 맛있게 담아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손맛이. 양념을 여러 가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간을 잘 맞추고 이렇게 마이크가 왔다 갔다 좀 해도. 교수님 잘 잡으셨는데 그러나? 네? 왜 그러지? 됐어요. 되는데요? 또 꺼져요 이제. 그런 우리 주부들이 한국에서는 김치 담을 때에도 김치 할 때 집어넣는 양념 이거 뭐 그 여러 가지 넣잖아요. 그럼 넣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꺼지는 거야. 그냥 말로 해볼까요? 내 말 들리죠? 예, 들리죠? 예. 근데 주부들이 김치를 맛있게 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님은 손맛이 좋으시다 그러지. 그렇죠? 손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릴 때 손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여러 가지만 김치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런 찌개라든지 된장 담그는구나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아주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손맛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외국 사람들은 못해.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미국에서 인기가 좋아요. 김치 수입해 가요. 옛날에는 김치 아주 먹으면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김치가 좋다고 여기서 수입해 가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도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드는데 중국은 김치를 만들 때
거기다 단 걸 많이 집어넣어. 김치에다가. 그 식당에서 김치 먹으면 어때요? 달콤하죠?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온 김치라 그래. 그 달콤한 맛 나는 김치는 다 중국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에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옛날에? 안 넣었잖아요. 요즘에는 김치를 넣어요, 이제. 단 김치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게 중국 김치다 그래. 그래서 단맛이 들어가면은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해. 그 우리 혀가 달게 되면은 또 짜게 되면은 우리가 맛이 있다 없다 구별을 못해. 짜거나 달면은. 그게 짠맛, 단맛이 혀를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그 혀의 미가 맛나는 거를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못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옛날부터 쭉 해오면서 잘해왔기 때문에 뭐 소금 같은 것도 많이 안 넣고 너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적당히 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기술을 닦아왔던 것들이 한국에서 외부 기술을 잘 접목해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거야. 그러니까 외국의 기술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세계에서 머리가 좋다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제의를 했어요. 한국에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 나라한테 원천 기술은 줄 텐데 가공 기술을 너희들이 가지고 해서 갑작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기술? 가공 기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공 기술. 가공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가공 기술 잘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 왜 가공 기술이 뛰어날까? 뭐 때문에? 음식 만드는 것 주부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젓가락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그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 기술 때문에 가공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가공 기술이 뛰어난. 그리고 작게 하는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작게 하는 기술. 그래서 아주 작은 휴대폰도 작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쓰기 편한 거예요. 하면 안 좋아.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 잘하는 삼성에서. 그런 가공 기술이 한국이 뛰어났다. 그래서 그런 가공 기술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못 당한다고 할 정도인 거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가공 기술이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경쟁인데 중국 애들이 한국의 기술을 잘 빼가. 뭐가 표시? 이거 이제 됐어요. 아, 됐죠? 한국의 기술을 잘 빼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그만뒀다고 중국 가면 막 월급을 더 줘. 삼성전자에. 그래가지고 기술 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중국에다가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을 넘겨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도 우리한테 부탁한 것이 잠수함 같은 거, 배 같은 거 수리는 한국서 해달라. 한국이 그걸 제일 잘하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 기술을 중국이 빼가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보다 못지않게 지금 발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기술도 또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디 외국에 가서 기술 팔아먹지 말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있을 과제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지금 새로운 수소 폭탄으로 쓰는 거를 이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 투자도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주식 투자도. 그런데 금방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이 그게 이제 발전하려면
20년 넘어가야 돼. 20년 동안 묻어둬야 그 값이 올라가는 거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그 수소로 에너지화하는 연구를 지금 한국도 세계도 많이 하고 있다. 폭탄으로만 쓰던 것이 이제 에너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 예, 질문 있으면 하죠. 예. 저는 영광을 해주신 이 박사님께 감사와 함께 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